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작한 건설 현장 품질 시험 계획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건설 현장 내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발주처, 건설 기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에 목차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품질 전문가와 초심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후배님. 잘 지냈어요? 드디어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건설회사 품질 관리자로 취직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품질 전문가이신 실장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품질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품질 관리에 대한 전부가 아님에 주의하고 관련되는 법이나 지침, 시방서 등을 꼭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할게요. 그럼 품질 관리가 무엇일까요? 현장 내 사용되는 자재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맞췄어요. 품질 관리는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 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즉, 건설 현장의 시공,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 검사의 활동뿐만 아니라 설계 도서와의 불일치된 부적합 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발주처나 건설 기술인들이 단순히 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붕괴라던가 사망사고 등의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따라서 발주처, 건설 기술인 모두가 합심해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설 현장 지하 흙막이 공사 중 발생한 가시설 붕괴 사고 현장이에요.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7명 등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었어요. 품질 관리, 안전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서 더 안타까워요. 이 화면은 교량 슬래브 가시설 붕괴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에요.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앞서 사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질 시험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품질 시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할게요. 우선 지금의 동영상은 2020년 4월 기준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만든 영상이에요. 법령 규정 등은 수시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용되는 최신 자료를 찾아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선 품질 관리 계획과 품질 시험 계획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여기 보이는 표와 같이 공사비, 연면적 등으로 품질 관리 계획과 품질 시험 계획 대상이 구분됩니다. 대다수의 50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은 품질 시험 계획 대상에 해당하니까 오늘은 품질 시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품질 관리 계획을 설명해 줄게요. 품질 시험 절차는 큰 틀에서 정리하면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승인이 됩니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 후에 승인이 되죠. 그리고 승인된 품질 시험 계획에 따라 실행하면 되고 발주청 등은 품질 시험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적합 시 시정 요구에 따라 보완하는 절차로 진행돼요. 민간 발주도 화면과 같이 승인 요청하면 검토 후 승인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 발주와 민간 발주의 품질 시험 계획 수립 절차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품질 시험 계획에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인데요. 개요, 시험 계획, 시험 시설,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개요는 말 그대로 공사의 요점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시험 계획은 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방법 및 빈도 등을 기입하는 항목이고 품질 시험에 대한 빈도 횟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별표 2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설은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실 규모, 시험 또는 검사 장비 등을 작성하는 항목이고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계획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달라요. 이에 대한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네요. 맞아요. 관련 법이나 지침을 잘 참고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고 작성된 품질 시험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품질 시험 계획을 작성한 후 착공 전에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돼요. 단 부지 정리나 기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품질 시험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품질 관리비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품질 관리비요? 공사비 말고 품질 관련한 별도 비용이 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일부 발주처나 소규모 현장들은 이러한 품질 관리비에 대해 알지 못해서 공사 내역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품질 관리비는 꼭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품질 관리비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만약에 발주청에서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나 건설기술인은 품질 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반드시 품질 관리비를 반영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자, 그럼 품질 관리비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품질 관리비는 품질 시험비랑 품질 관리 활동비로 나눠지고 품질 시험비는 품질 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이 있어요. 그리고 품질 시험 활동비는 품질 시험비 외에 품질 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잘 읽어보고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독해서 읽고 머릿속에 숙지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역서에 품질 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각 공사의 내용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관련 규정을 잘 알아보고 산출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내용이 2020년 3월 18일에 국토교통부령 제709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18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는 구체적 산출 근거를 설계 도서에 명기하고 입찰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듣고 나니 품질 시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데 품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잘 모르거나 아리송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후배님이니까 특별히 잘 알려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품질 관리자는 겸직이 되나요? 일부 현장을 보면 품질 관리자가 여러 현장을 겸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품질 관리자는 겸직은 금지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듯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의 6번째 항목에 보면 겸임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품질 시험실을 통합으로 운영해도 돼요? 첫 번째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아야 품질 시험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이 가능한 건설공사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해야
통합하여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아하,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 공사를 통합하여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군요. 품질 시험 계획에서 총 공사비에 어떤 게 포함되고 어떤 게 제외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품질 시험 계획에서의 총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총 공사비에 관급 자재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관급 자재 중에도 혹시 제외되는 관급 자재가 있나요? 물론이죠. 화면 내용처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계약과 무관하게 발주청이 자재를 선정하여 설치까지 완료하는 자재는 총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품질 시험을 하다 보면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의뢰로 시험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부 의뢰를 승인받은 시험 항목도 해당 시험 기구를 구입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 시험 의뢰에 필요한 시험 장비는 현장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법조항에 다 있는 내용이었네요. 왜 몰랐을까요? 법령을 차근차근 정독해야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법령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변경될 때 변경된 총 사업비에 맞춰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도 바꿔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총 공사비 기준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변경되어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네요. 공사 예정 금액에 관급 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체 총 공사비가 아닌 차수별 총 공사비에 따라 품질 관리자를 배치해도 되나요? 장기 계속 공사는 전체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니까 차수별 총 공사비에 따라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혹시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질문한 것들은 대다수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들이라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했던 내용이니까 걱정 말아요.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 품질 관리자가 초급 기술인 한 명이잖아요. 그럼 품질 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되나요?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의 품질 관리자 1위는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 원가 계산서에 따라 간접 노무비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 별도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품질 시험을 할 때 정확한 품질 시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품질 시험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품질 시험 방법 확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궁금한 게 많이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맙기는요. 더 알려줄 게 많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들어봐요. 네, 더 집중해서 들을게요. 그 다음은 실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 현장을 점검했을 때 품질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된 사례들을 알려줄게요. 전부 벌점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내용을 잘 듣고 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됩니다. 벌점이요? 귀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품질 관리자가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기본 교육, 전문 교육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업무 수행 중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아 지적된 사례들이 많았어요.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장도 이런 내용을 잘 알았으면 처음부터 배치가 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기술인뿐만 아니라 발주자나 인허가 기관장도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2022년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품질 관리자를 아예 배치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품질 관리자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품질 관리는 누가 했을까요? 그러게요. 품질 관리자가 없으니 품질 관리가 잘 될 수 없었겠죠. 화면에 보이는 공사 규모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주자가 품질 관리비를 반영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사례예요. 발주자도 처벌받아요? 그럼요. 법령상 품질 관리비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처분은 받아야죠. 아, 그렇구나. 그럼 건설공사 계약 체결하고 품질 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반영을 요청해야 하겠네요? 맞아요. 발주자가 실수나 잘 몰라서 반영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공사의 건설 기술인은 발주자에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또한 발주자가 품질 관리비를 반영해주지 않았다 해서 현장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설 기술인도 처분이 되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품질 시험 계획 작성에 대해 얘기했었죠?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품질 시험 방법, 횟수, 기타 등등이요. 그런데 이렇게 품질 시험 계획을 작성해 놓고 작성된 품질 시험을 하지 않아 지적된 건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왜 품질 시험 계획은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품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례와 같이 품질 관리를 안 해서 부실 시공이 되고 그로 인해 사고 등이 발생하면 큰일인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리고 품질 시험은 품질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공인된 외부 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레미콘 공장 등에서 품질 시험을 시행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아, 레미콘 공장에서 하는 시험은 안 되는 거군요. 잘못된 것인데 일부 건설 기술인들은 레미콘 공장에서 시험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또한 건설 현장에서 자주 간과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감독자 및 수요자는 송장의 운반차 번호, 생산, 도착 시간, 타설 완료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인해야 하는데 안 하는 현장이 많았어요. 감독자 및 수요자 둘 다 확인, 기록하고 하는군요. 맞아요. 다음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품질 시험이 품질 시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많았으니까 도면, 내역서 등을 잘 보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맞아요. 누락되면 품질 관리에 지장이 생기니 누락되지 않도록 몇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실수하는 게 품질 시험 계획을 잘 작성해 놓고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작성은 잘했는데요? 네, 현장에 맞게 적정하게 잘 작성했는데 발주자 승인을 받는 것을 모르는 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건설 현장의 품질 시험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건설공사 품질 시험 전부에 대해 알려주는 건 너무 양이 방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설명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찾아보고 시행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시험 방법은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찾아볼게요. 처음은 건설 현장에서 하는 슬럼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해서 워커빌리티, 즉 시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시험 절차는 화면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돼요. 다음은 공기량 시험이에요. 공기량 시험도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성형성, 시공성 등의 작업의 정도를 규정하기 위함이고 시험의 절차는 화면과 같아요. 그 다음은 염화물 시험인데 말 그대로 콘크리트의 염화물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화면의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봐 제가 실제 시험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시험이니까 잘 봐두세요. 역시 실장님은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평판 제하 시험이에요. 하중에 대한 치마량을 측정하여 집안 반력 개수, 지지력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어떻게 하는 시험인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동영상이 건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발주처, 건설 기술인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품질 관리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공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